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이랑의 서정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그런 날씨에 반나절 이렇게 풀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쓴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고 굉장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건데 이런 그 귀한 자리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분석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아까 이제 그 김범지 대표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연구를 하시든 기업에 돌아가셔서 뭐 비즈니스를 하시든 그런 뭔가의 어떤 돌파구가 되는 무기를 딱 이제 한 시간 동안 듣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치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셔서 같이 토론 이렇게 많이 하면서 재밌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 회사는 이제 사이람이라는 회사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사이람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사람 사이를 줄여갖고 사이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대표 이사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관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관계 데이터에 대한 그 관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주제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소셜웨어가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그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의 원천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소셜웨어가 갖고 있는 그 맥락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들을 어떻게 캡처할 것인가 거기에 사실은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인데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측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요즘에 최근에 막 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이거 이제 소개하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분석 자체가 어떤 것이고 어떤 분야에 어떤 밸류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저희가 했던 사례들 또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들 쭉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셜웨어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들어가기 전에 흔히 막 얘기 많이 하는 이제 그 비유인데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고 연필이 있잖아요. 연필이 흑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깨지는 다이아몬드고, 그거는 그냥 옆으로 쓱쓱 그면은 이제 그려지는 흑연인데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동일한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소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어떤 그 물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원천은 관계 구조에 있습니다. 똑같이 탄소 원자들이 2차원으로 연결되면 흑연이 되고요. 3차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그거보다는 그것들이 그 어떤 관계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천착하는 것은 이런 구성 요소보다는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개인과 집단의 이게 이제 그 소셜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노드와 링크로 모델링하는 거죠. 노드는 이제 점, 링크는 선인데요. 노드와 링크로 모델링해서 그 위상 구조, 확산 진화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1번이랑 2번이랑 이렇게 나눴는데요. 1번이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2번에 대한 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정립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 확산, 진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지는 연구도 계속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정립이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노드와 링크로 모델링할 것이냐.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있고 그 안에 관계적인 맥락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서 그 관계를 끄집어내는 그 인사이트,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논문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사회학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연구가 되었었고요. 여러분들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제네시스템 한국 끓이기 다리 한국 끓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시키는 거.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사실은 뿌리가 이렇게 쭉 연결되다가 사회학의 요분이 이제 1930년대에 그런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거를 사회학적인 거에 연결을 시켜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소셜 웨트라는. 그래서 쭉 발전이 되다가 수십 년대에 그 하버드 대학교 요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이제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최근에 이제 그 확 대중화가 됐죠.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대중화시킨 거는 물리학 쪽입니다. 물리학. 이게 사회학 쪽이 아니라 사회학 쪽에서 막 노가다 하면서 막 낑낑낑낑 왔는데 오늘 갑자기 물리학 쪽에서 팍 터트린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물리학 쪽에 이제 그 수학적으로 훈련된 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세상을 어떤 계량과 지키고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웹의 그 인터넷이라는 구조가 네트워크로 보면 이렇다 딱 제시를 하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일반적인 그 대중들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관심을 많이 얻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인베이전 오브 더 피지시스트다. 우리의 영역을 침범했다. 막 이래가지고 싸움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막 여러 분야로 막 퍼져갖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 뭔가를 파악하는 방법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팽창의 어떤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컴퓨팅 파워가 이제 개인 레벨에서 계산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때는 사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들의 그 중요한 키 분석 매저들은 이때 다 나왔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근데 그거를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산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졌죠. 누구나 할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이제 많아진 거죠. 무슨 데이터가 많아지냐면은 관계 데이터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사람들을 설문조사하고 뭐 이런 데이터만 있다가 이제 그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제 그런 소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이제 그 소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하이프 사이클을 매년 발표합니다. 2013년에 이제 많이 올라가 있죠. 소셜 네트워크. 예전에는 굉장히 인지도도 별로 없고 했는데 이게 떨어질 거고요.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살아나는 애들이 있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리가 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제 그런 굉장히 많은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도 있고 그리고 잘 알려진 논문들, 그 다음에 허브 사이트, insna.org라는 허브 사이트 여기 들어가면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뭐 UCID, 하에 그다음에 이게 저희 회사에서 만든 넷마이라는 소프트웨어고요. 네트워크 분석에 관련해서는 체계가 이렇게 딱 잘 잡혀 있고요. 뭐 하나만 딱 자랑을 하고 넘어가면 이 넷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런 비교했는데 이제 가장 좋다 평가가 있었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이 두 사람이 아는 사람 사이고요. 베드나가 서태지를 알고 차태현이 서태지가 있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데이터도 가장 전형적인 체림 김민용과 함께 응집그룹을 이루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길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차태현과 네트워크의 위치가 가장 비슷한 사람.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 문제를 풀어보시죠. 1분 안에.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오늘 그 문화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저는 퀴즈를 항상 이렇게 내고 드리기 때문에 손 들고 딱 맞추시는 분한테 바로 드립니다. 현장에서. 이름 3개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려야 됩니다. 해보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 간에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 다 연결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름 3개 맞추시면 됩니다. 자, 맞추신 분 손 들고 답을 해주십시오.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금방 맞추셨네요. 쏟은 사람이 없으면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태지를 차태현하고 안다, 시작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면 이제 채림, 김민종과 함께 웅집된 그룹을 이루는 사람 누구죠? 정나라. 자,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길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배용준이겠죠? 서로 연결하려면 얘 연결 쫙 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거쳐가는 사람이 배용준이겠죠. 그 다음에 차태현과 네트워크 내의 위치가 가장 비슷한 사람 누구죠? 여기 김민종.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되게 단순한 데이터고요. 누가 누구를 안다 하는 거고, 요것만 보면 사실 이제 이 안에 뭐가 담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림만 딱 그려봐도 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연결 구조를 파악하고 누가 중심이냐, 그리고 어떻게 뭉쳐져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보는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그 메인 토픽들입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라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 메인 끝에 있는 요 사람이랑 가운데 요 사람이랑 도달하려면은 몇 사람을 거쳐야 되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세 명만 거치면은 도달할 수 있구나. 연결의 중심. 사람에게 네트워크가 쫙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누가 이 네트워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의 그 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소문이 전파되느냐, 뭐 많이 알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응집 구조.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응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노드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그룹화 시켜서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응집 구조고요. 역할 구조. 역할 구조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 정의할 수. 예를 들면 이제 리프레젠테티브라는 거는 자기 그룹 내 사람들한테 링크를 받아갖고 다른 그룹에 이렇게 주는 거죠. 만약에 이 그룹이 이제 부서라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링크를 받아갖고 다른 부서로 준다든가. 부서와 부서를 연결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만약에 나이대라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20대, 이게 30대, 40대, 40대 이렇게 된다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현상들을
네트워크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비행기가 예를 들면 뜨고 지는 그 공항과 공항을 연결하는 그 관계를 그 네트워크로 보고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웹페이지. 웹페이지도 서로 다 링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를 다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허브가 되는 무슨 사이트가 있고 그거를 따라오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웹페이지도 네트워크로 볼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논문의 인용 관계, 뭐 인간의 어떤 단백질, 논문 공정 관계, 셋이 논문 되게 많이 같이 쓰는 거죠. 혼자 막 쓰는 거거든요. 코어 커런스.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찾아볼 수 있죠.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 같이 쳐보면 같이 등장하는 어떤 그 웹페이지 개수를 특정 스레시로 잘라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도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9.11 때 이제 그 나쁜 짓 했던 사람들 서로 이메일 주고받고 그다음에 뭐 통신하고 이런 거 다 데이터 찾아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실은 보스가 이 끝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와이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다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밖에 없어가지고 5명만 잡을 수 있다. 5명만 먼저 때려잡아야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때려잡아야 되는 5명이 누구냐? 이 네트워크를 가장 확실하게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점들이 있는 거죠. 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이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가 과제 같은 거 할 때도요. 기획위원이 수행자로 바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획하고 그 수행 바로 하고요. 공모해가지고 기획했다가 수행자로 다른 분이 오는데 몇 년 후에 보면 두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수행하고 이 사람이 기획하고. 그런 관계를 쭉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보면 그런 그 거대한 집단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사람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짝짝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기 그림을 그려낼 수는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분석 매저들을 딱 적용을 해서 딱 적어낼 수 있겠죠. 북한의 권력 구조, 또 김일성 당시, 김정일 때. 김일성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군, 당 다 등용했는데 김정일은 너는 이제 뭐 당만 맡아, 너는 뭐 군만 장악해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훨씬 잘했죠. 김정일 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경력 데이터를 갖고 그 분석을 해보면 핵심적인 그 위치에 오를 때까지 어떤 부서에 어떤 지위를 해야만 올라오는가가 이게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현재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몇 년 후에 뭐가 되겠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원군, 정치인들끼리 막 주고받은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은 그 당시 한나라당, 녹색은 뭐 민주당인데 한나라당이 민주당한테 돈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주기도 하죠. 서로 이렇게. 빨간색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인데 국회의원이 후원을 한 거죠. 서로 후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뭐냐면은 최근에 막 뭐 군대에서도 막 자살하고 이제 그 학생들 간에도 막 엉따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를 그 이런 설문들을 딱 던져가지고 그 관계를 딱 파악을 해내면 반 아이 학생들의 관계를 딱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문에서도 그 인링크 아웃링크에서 이제 인링크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위험한 그 위험군을 미리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면 그런 걸 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이쪽에 노드와 관련된 게 있고요. 밑에 보면 링크와 관련된 게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노드 기준으로만 보면은 그 C 사이트가 가장 높잖아요. 여러 가지가 키워드가 가장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페이지들의 링크 관계를 보면 이제 이 D 사이트가 갖고 있는 이제 중요성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키워드가 많이 있어도 사실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웹사이트는 얘다. 구글이 이제 이렇게 찾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SNA의 어떤 센트럴리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페이지 랭크라는 게 그걸 이제 응용을 해갖고 웹페이지 간의 중요도를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고객이 갖고 있는 중요도도 마찬가지로 원리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거를 어떤 특정한 분석 지표를 산출하거나 그런 거에 활용할 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캡처해낼 것이냐. 그게 이제 항상 관건이죠. 자, 이건 똑같은 모양인데요. 이거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프렌드십 관계다. 그럼 이거는 친구 네트워크죠. 이거는 동그라미 다 똑같은 생긴 이거는 이제 국가고, 이거는 FTA 관계다라고 하면은 국가 간의 이제 FTA 무역 관계에서 뭔가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을의 그 질병 전파. 이건 트위터 그 어카운트가 있고, 그것들이 뭐 RT 관계라고 하면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 담겨 있는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분석의 목적이라든가 해야 할 일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노드하고 링크를 정의해내는 거, 노드가 국가다, 링크는 FT, 이런 거를 정의해내는 게 이제 그 네트워크 모델링인데요. 그 모델링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이제 얘가 좀 더 뭔가 많은 것 같아. 그 정도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표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밀도가 얘가 여기서 훨씬 높다. 또 레시프로시티라는 게 이제 그 상호간에 이제 링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레시프로시티 값이 높아지거든요. 얘가 더 높더라.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지표로 그 특정 네트워크를 그 묘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거기서 뭔가 더 나아가서 뭔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지표들은 굉장히 그 예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해주는 솔루션, 오픈소스, 뭐 상용 소프트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R이라든가 뭐 이제 그 파이썬 이런 거 다 무료잖아요. 자바도 마찬가지죠.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산출해내는 그런 그 분석 용 엔진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이놈들을 산출해내는 그 데이터를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어떻게 갖고 오느냐, 그게 항상 그 관심이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일상적인 현상을 단순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점과 선으로. 이게 핵심적이에요. 요거가 딱 돼서 요거를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앞에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다 가능해지는 그런 겁니다. 점점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요 데이터에 관련해서 좀만 더 이렇게 살펴보면 데이터는 크게 이제 노드하고 링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는 뭐 오브젝트, 포인트, 에이전트, 액트 여러 가지 용어로 얘기를 하고요. 링크는 뭐 라인, 아크, 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일반화해서 얘기하면은 노드와 링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하고 링크가의 관계를 그 정의할 때 어떤 관계의 방향이라든가 관계의 웨이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을 전달한다. 소문을 전달하는 거는 소문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는 거죠. 그죠? 친구 관계다. 그러면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팔로잉 하는 관계는 팔로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팔로우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방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이렉트 네트워크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친구 관계가 결과적으로 맺어진 거에 대해서는 방향이 없지만, 친구를 신청하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컨펌해서 허락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두 개의 동질적인 객체가 맺어지는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이 있다는 거죠. 웨이트는 이제 그게 얼마나 세냐 약하냐 하는 건데요. 전화통화 같은 경우에도 A 전화번호에서 B 전화번호로 통화가 딱 되면은 그게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화통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의 전화통화 네트워크 다 분석해봤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전화는 그냥 아무데나 막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전화를
자기 동네 반경에서 멀리 가는 사람한테 전화를 잘 이제 하지 않고 로컬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 동네에 사는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전화 통화도 이 개체가 전화번호가 되고 전화를 한 개 되겠죠. 웨이트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몇 번 했느냐가 있을 수 있고 한 번 전화했을 때 몇 분 동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링크의 웨이트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이죠. 사랑한다. 이거는 웨이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웨이트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일주일에 그 영화를 몇 번 봤느냐, 같이 밥을 몇 번 먹었느냐, 몇 번 만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조작화를 해서 측정을 하면 이제 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얼마나 그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지. 웨이트가 없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했다. 누군가가 결혼했다라고 하면 결혼을 우리가 막 세게 하고 결혼을 막 약하게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했다 안 했다 이거만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여러 가지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논문의 인용 관계는 인용하는 게 인용받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분석을 하기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데이터를 그 이런 매트릭스 형식을 만들거나 엣지 리스트를 만들거나 링크 리스트를 만들게 되죠. 매트릭스는 이쪽에 있는 A, B가 D한테 그 관계 웨이트가 이만큼 이런 뜻인 거죠. 전화 통화를 한 횟수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이 사람의 글을 몇 번 RT했느냐가 될 수도 있겠죠. 네트워크 모델을 어떻게 하든 두 개의 그 개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혹은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 했다. 그래서 소스, 타겟, 웨이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주 전형적인 네트워크 데이터.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면 앞에서 했었던 모든 경우에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다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퀴즈 했었던 거 이제 보면은 누가 누구를 안다. 이쪽에 웨이트는 뭐 다 1이었지만 그게 전형적인 그 네트워크 데이터잖아요. 전화 통화를 보면은 전화번호 누가 누구한테 얼마큼.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 기반이 된 데이터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갑돌이, 갑순이, 김진상. 예전에 이렇게 갑돌이, 갑순이, 김진상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갑돌이는 천민이고 사는 곳도 미성이고 남성이었어요. 갑순이는 양반이고 여성이었습니다. 김진상 막내 아들이 양반이고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갑순이가 이 갑돌이에게 그 사랑을 거절을 하고 김진상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그 소설의 한 장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게 실제 생활에서 보는 그 이제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노드는 뭐죠? 갑돌이, 갑순이, 김진상 막내 아들. 세 개죠. 하나, 둘, 셋. 노드의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돌이는 남성이고 갑순이 여성이고 김진상 막내는 남성이다. 뭐 이런 그 성별, 그다음에 뭐 신분 이런 것들이 노드의 속성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링크 데이터죠. 링크는 소스하고 타겟이 있습니다. 갑돌이가 소스가 되고 갑순이가 타겟이 되는 사랑 네트워크였고요. 웨이트가 3입니다. 갑순이가 소스가 되고 갑돌이가 타겟이 되는 거절 네트워크였죠. 갑순이, 갑돌이 5만큼 거절했어요. 굉장히 세게 거절했죠. 그리고 이 갑순이가 김진상 막내에게 시집을 갔다. 그래서 결혼 네트워크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여기에서 뭔가 이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쭉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면 여기 그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성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파란색은 남자고 빨간색은 여자다. 서로 이제 그 회사에서 업무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실제 그 이제 회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회사의 그 업무 흐름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름만 익명화를 해가지고 예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성별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할 때, 자, 남자 네트워크는 어떠냐? 여자 네트워크는 어떠냐? 그래서 그 남자들 간에는 여기서 돌아다니는 뭐 이게 어떤 컨텐츠가 돌아다니는지,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을 가지고 이게 밀집이 되어 있는지, 중심화가 딱 되어 있는지, 혹은 막 흩어져 있는지. 여자는 어떤가?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거 해볼 수 있을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경우 골라볼 수 있겠죠. 요거는 남자끼리만, 여자끼리만. 요거는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성별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 네트워크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남자, 여자가 아니고 부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서 안에서 부서가. 이게 성별이 아니고 나이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대 네트워크, 30대 네트워크, 세대 간의 네트워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노드 집합들 안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존재할 수 있죠. 저희 안에도 이제 서로 아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궁금했을 때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그런 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존재할 수 있는 개체가 사람, 인포메이션, 어떤 그 자원도 있을 거고, 업무 꼭지들도 있을 거고, 하나의 조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요 그 다이아고널 이미지 있죠. 다이아고널 대각선상에 있는 요 셀들이 있고요. 대각선 외에 옵다이아고널에 있는 요 셀들이 있습니다. 이 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생길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다양하게 그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아는 건지, 확진아이디어가 흘러가는 건지, 동일한 노드들 간의 관계냐, 아니면 서로 다른 그 노드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관계를 다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이 중에서 당신 회사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요거입니다. 그걸 딱 골라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맥락을 파악을 해낼 것이냐, 그걸 논의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로 그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개체가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유저가 있을 수 있어요. 유저의 이름, 나이, 성별, 취미, 여러 가지들이 그 유저를 설명하는 속성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유저와 유저 간의 관계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메신저 친구다,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근데 최소한 5회 이상 주고받아야 우리가 이용자 간의 친구로 보고 그 이메일을 주고받은 걸 파악하겠다. 방명록에 작성을 했다. 그 사람이 쓴 글에 내가 방명록 작성을 하면 그 글을 쓴 그 사람과 방명록을 쓴 나와 모종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게시물과 이용자와의 관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용자가 어떤 게시물을 스크랩했다. 어떤 이용자가 어떤 게시물을 추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존의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를 네트워크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 조직에 좀 포커스가 지금 좀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회사의 그 조직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직급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그 사람의 그 직급과 직급 간의 관계로 그 치환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비슷한 매출을 갖고 있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의 평균은 지휘관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 뭐 이렇게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런데 당신네 회사는 이게 없네요. 이 대리급과 그 차장급, 팀장급 커뮤니케이션 없습니다. 대리급과 과장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직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메타 매트릭스처럼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뭐냐면 이게 임원이고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들끼리만 열심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색깔이 어떻죠? 부장급과 부장급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은 임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옅은 거죠. 여기 이제 과장급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바깥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프 다이어고날에 그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이상하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부서하고 이 부서는 이 부서하고 굉장히 세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런 거를 이제 그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기준을 직급으로 보면은 직급 반영 공급, 부서로 보면 부서 반영 공급 그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두 개 부서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는 건지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그 회사 조직 네트워크에 적용해서 보면은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저희 회사 이제 그 컨설팅 프로그램 이름이 오거니제이션 엑스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보면 특정 부서 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여기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비공식 네트워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이제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노드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이런 네트워크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뽑아내는 매저들이 있죠. 그걸 갖고 클러스터를 이렇게 그 번호를 매겨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보통 이제 뭐 COP라든가 어떤 동호회 같은 거를 활성화를 시켜주려는 의도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 퍼실테이팅 할 수 있는 거죠. 팀빌딩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요 점이 이제 그 사람들이고요. 이 이렇게 그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나온 그 하나의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그게 이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의해서 얘들은 되게 서로 간에 굉장히 많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색깔을 보면 이쪽 녹색이잖아요. 여기도 파란색이 있고. 이제 이 녹색은 사실 이쪽 구조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은 사실은 얘들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은 교직들의 변경하실 때 이쪽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맺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두 명 원래는 이쪽 부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쪽 부서랑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때 참고할 수 있고 원래 이 사람이 여기 왔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조직 구조의 맥락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그 엑셀을 딱 찍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직급별 흐름 이런 것도 다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팀빌딩, 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단절된 그 정보 흐름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이런 그 구조를 보고 파악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이쪽 팀장이랑 이쪽 대리랑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데 연결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워크숍 할 때 같은 팀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으면 이런 그 팀빌딩 할 때 그 네트워크를 고려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랑 연결이 되고 서로 짝이 되어야만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 흐름의 효율이 높아지는가를 파악을 해서 짤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데이터 수집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소셜웨어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실제로 아까도 보셨지만 사내 네트워크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채널들이 사실 이제 몇 개가 있죠. 사내 이메일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이제 앞에서 봤던 것들 설문으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설문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개인 소셜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죠. 뭐 트위터를 쓰면 페이스북 쓰면은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페이스북에 다 가입을 해보면 서로 막 이제 뭐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포렌식 도구를 쓸 수도 있겠죠.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면 파일이 그 PC에서 흘러나가는 거, 언제 접속을 했다, 이거 다 나오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캡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근데 이런 이슈도 있어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을 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메일도 보안 이슈가 걸려있고, 여기 있고요. 그다음 인클루시브니스는 뭐냐면 이제 전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 그거를 캡처를 해봤자 그거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컨텍스트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메일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이메일 누가 이메일 주는 거 파악을 해도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게 뭐 정보를 흘리려고 한 건지 인사하려고 한 건지를 파악하려면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맥락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에너지 많이 들어갑니다. 메신저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연결망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죠. 당신이 회사에서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그 좋은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형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무슨 네트워크죠? 혁신 아이디어가 흘러다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인링크를 많이 만든 사람이 회사에서 그 체인지 에이전트로 이제 실무 사용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설문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설문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응답률이 80% 이상이 돼요. 어렵죠, 굉장히 한번 하려면. 개인 소셜 서비스의 경우에도 그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텍스트 처리 굉장히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포렌식 도구 문제가 많죠. 앞서 이제 김범재 대표님이 설명해주신 소셜 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 데이터 캡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소셜웨어에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거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글을 좋아한다, 댓글을 단다 하는 거는 댓글을 달면서 좋아요를 누르면서 지식을 나에게 담으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액세서빌리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도입을 하게 되면 전사적으로 다 쓰는 거죠. 다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요를 누른다, 댓글을 준다라는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맥락 어느 정도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적 맥락도 비교적 정확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웨어를 사용해서 그 엔터프라이즈의 사람들의 관계를 로그로 쫙 내려받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그 소셜웨어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맥락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소셜웨어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자산이 잘 축적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해서 그 서비스 안에서 뭔가 그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론트엔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막 돌아가다 보면 뭐가 남습니까? 사람들의 그 풋프린트가 남게 되죠.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잡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피드백을 주고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그런 거를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소셜웨어 자체가 이쪽 프론트 그 엔드 시스템이라면 그 분석하는 시스템은 이쪽에 있는 거겠죠. 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직 내에 기본 인적 자료가 있고요. 부서, 직급, 이런 인적 자료가 있고 그 사람들의 이용 행위가 있겠죠. 비헤이비얼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특정 메뉴를 선택을 했다, 게시물을 조회했다, 좋아요를 눌렀다, 댓글을 달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흔적이 남으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글에 댓글을 남긴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런 그 지식
그 솔루션들을 설치할 때는 지식의 카테고리를 다 정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뭔가를 공유를 하거나 댓글을 달린다고 할 때 그 카테고리와 그 누른 사람 간의 관계를 맺어줘서 그 분석을 하게 되면 추천도 해줄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릴레이셔널 프로파일 가능. 서비스상의 형성되는 관계 특성에 대한 그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체계를 행위들이 되게 많이 있죠. 공유 대상을 지정해서 A 사용자가 B 사용자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A 사용자가 답변하는 글에 B가 답변하는 거. A가 작성하는 글에 그 답변 참여 같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글에 댓글을 막 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면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습니다라고 알람이 오잖아요. 사실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은 글에 그 댓글을 단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이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그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소셜웨어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갖고 이제 어떤 행위자,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일리지를 준다는 거예요. 점수를 체계를 주어서. 혹은 이 행위자하고 글쓴이와의 지인관계, 지식의 흐름 관계 그런 거를 디자인해서 조회하기는 서로 물론 당성이 많이 있으니까 좋아요도 좀 많이 주고 댓글도 좀 많이 주고 지식 방지나 공유하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팁을 해놓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해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그 모델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남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특정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스코어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어떤 회사의 그 데이터에 있는 성별, 뭐 팀, 직급 뭐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 얻어지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 관계 사람들이 쭉 한 이런 로그 데이터로부터 요 릴레이션 데이터를 이끌어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두 개가 산출이 되면 요 노드 데이터하고 링크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서별로 주요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지식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빨간색은 그 부서 1에서는 지식을 되게 별로 그만큼 필요로 하는데 그만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현황이라는 게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지식을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고 수요를 많이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차이를 파악을 해서 컨설팅 같은 걸 해줄 수가 있고요. 지식 흐름을 과시해볼 수가 있죠. 직급별로 해볼 수도 있고 부서별로 해볼 수도 있고 개인별로 해볼 수도 있고 가시화가 갖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점은 이 가시화에 등장하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포지션을 파악할 수가 있죠.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여기 기충에 있네. 나 뭐 몇 개 안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본인한테 그 인지를 시켜주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활동의 어떤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죠. 지식의 허구, 누가 중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사내 지식의 생산 소비 접해 역할의 핵심 이용자가 누구냐 그 데이터를 갖고 중심성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면 누가 중심인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스코어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이 사람을 뭐 지식 마스터로 뭐 이렇게 본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심성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지표 중에 몇 가지만 예시를 좀 알려드릴까요? 소셜네트워크 분석에 보면 이제 센트럴리티라고 중심형 지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정도, 연결의 개수를 갖고 중심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속도와 관련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매개와 관련해서 측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뭐냐면은 연결된 사람이 많으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얘 강타 같은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나 연결되어 있고, 얘가 연결된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얘한테 점수가 많이 높이 주는 거죠. 이게 디그리 센트럴리티인데요. 그래서 그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설명하기 좋은데 로컬 센트럴리티.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만 그 사람이 어떤 그 중심 정보를 측정을 해서 점수를 부여한다. 그래서 디그리 센트럴리티 계산하면 각각의 노드들한테 점수가 예를 들어 1점, 2점, 3점, 6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그 거의 중심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클로즈 센트럴리티는 이제 측정하는 방식은 요 하나의 노드에서 전체 노드로 가는 단계를 다 구합니다. 예를 들면 송혜교에서 체리까지 가는 게 9단계, 차태현한테 갈 때 9단계죠. 백현한테도 2단계, 장나라한테 가려면 3단계 가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멤버에 대해서 다 단계수를 구하면 총 단계수의 합이 나오잖아요. 개인별로 다 그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단계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클로즈니 센트가 가장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계수가 적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노드부터 시작해서 전파가 이루어지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즈인 센트럴리티는 그 전파의 그 속도가 가장 좋은 그런 노드가 이제 클로즈 센트럴리티가 높은 이제 노드인 거고요. 정의는 이제 그렇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마을에 이게 사람들 간의 어떤 친분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할 때 이 마을에 이제 그 안 좋은 이제 병균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걸리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누구한테 이 병균을 주입을 해야 된다. 그때 근데 이제 약이 3개밖에 없다. 3명밖에 못하는 거죠. 누구한테 약을 주입해야 되느냐? 클로즈 센트럴리티 높은 상위 3명 올라가고 상위 되는 거죠. 마케팅 할 때 이게 이제 사람 간의 그 전화통화 네트워크나 페이스북 네트워크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글을 막 올렸을 때 그 퍼지는 그 연결의 어떤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하면 기업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할 때 선물 3개를 준비했는데 이 3개의 선물을 누구한테 줘야 가장 빨리 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질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때 이 클로즈 센트럴 1, 2, 3 등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주면 되겠죠. 클로즈 센트럴리티. 비치 센트럴리티는 아까 여기 구한 것처럼 이 각각의 노드에서 전체 노드로 가는 걸 다 구해가지고요. 그 중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애를 찾아갖고 그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개수를 해서 계산하는 게 이 비치 센트럴리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걔가 없어지면 연결하는 그 경로가 가장 많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장나라가 1등으로 나왔는데요. 장나라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 전체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가장 확실하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9.11 테러 같은 것도 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테러리스트 핵심 요를 골라낼 때 쓰는 지표가 요 이제 비치 센트럴리티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네트워크에서 드러낼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정도가 얼마나 센가 그거를 이제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게 요 이제 비치 센트럴리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그런 지표도 있고요. 요거 이제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 네트워크 딱 조직의 네트워크 딱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그 누가 사실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간의 어떤 관계는 이런 식으로 부서 간의 관계로 치환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그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직급이 될 수도 있고 뭐라 그러죠?
직무 관련 관계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판단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잠재적 COP를 발굴하고 활성화 촉진 전략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팀, 성비를 어떻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건 모르지만 서로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단들을 응집 집단이라고 하죠. 응집 집단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파악된 응집 집단들을 이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사실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이제 부서인데 부서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 비슷한 집단들끼리 모아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클러스터링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고 그거를 활용할 때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잘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데이터만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시스템의 이제 구조를 보면 이쪽에 소셜웨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보셨던 글쓰기, 탑글, 추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수집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거를 또 분석하는 모듈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분석하는 모듈은 이제 뭐 데이터의 양이나 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갖다 낄 수 있는 그런 분석 모듈을 다 구분을 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걸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회사 이제 이메일에 이런 걸 연락을 주시면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